여러분, 귀 자꾸 습관적으로 계속 파시죠? 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전하는 잔소리 1탄, 귀 좀 그만 파세요.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동훈입니다.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귀를 계속 파고 싶은 적 있으시죠? 그러다 보면 이거를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습관적으로 면봉, 볼펜 이런 걸로 계속 파시는 분들 분명 주변에도 있고 본인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귀를 파면 시원할 수도 있고요, 이게 잠깐 가려운 게 멈출 수 있지만 이는 귀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귀를 습관적으로 하루에도 수차례 계속 파고 싶은가요? 이것은 진짜 손을 이렇게 묶어서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기지는 왜 생길까요? 기지는 외부 물질로부터 귀를 보호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어막입니다. 먼지, 세균, 곰팡이 혹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이 귀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귀 안의 필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귀지입니다. 보통 귀지는 웨이도, 그러니까 귀 속 안이죠. 여기를 웨이도라고 하는데요. 웨이도 바깥쪽에 있는 연골부에서 생겨서 보통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배출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즉 대부분 그냥 두어도 저절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귀 파는 습관이 왜 위험할까요? 귀지를 파면 대부분은 보지 않고 그냥 파기 때문에 귀지가 밀려 들어가서 귀지가 안 생기는 연골부 안쪽에 있는 골부까지 귀지가 밀려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고막을 막을 수도 있고 고막을 건드려서 귀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봉이나 귀이개,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날카로운 물질로 귀를 파다 보면 웨이도가 상처가 나게 되고 이로 인해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만성적인 피부 염증으로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웨이도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걸 살살 파는 게 아니고 시원하라고 대부분 피부를 자극해서 벅벅 이걸 파다 보니까 귀 피부가 더 염증 손상이 되고 만성적으로 벅벅 긁다 보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습진처럼 되는 것,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웨이도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잘못해서 깊숙하게 집어넣다가 고막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러게 되면 고막의 구멍으로 인해서 청력 저하, 그리고 가끔씩은 중이염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 자극으로 인해서 오히려 귀지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제 귀지를 한 움큼 팠는데 왜 오늘 또 생길까요? 이것은 어제 귀지를 파서 생긴 각질이고 염증으로 난 딱지입니다. 그것이 굳게 된다면 귀 안이 막히게 되고 청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이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습관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지속하게 되면 만성으로 가서 그 귀 안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이 곰팡이는 뭐 제거하고 치료하면 되지만 정말 당뇨가 있거나 면역이 약한 그런 분들은 심각하게 이 염증이 퍼져서 귀 주변에 있는 것은 머리 뇌거든요. 뇌로 염증이 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떨 때 병원에 와야 되나? 내가 하루에 습관적으로도 귀를 5번, 6번, 한 번, 두 번이 아닌 대여섯 번 이상 귀를 계속 만진다. 그럼 일단 오세요. 오시면 저희가 치료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귀를 파야 되는 경우는 언제냐? 내가 특이하게 물귀지다, 보청기를 착용한다, 내가 귀수술을 받았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증상이 없더라도 자주 병원에 와서 귀 청소를 하는 게 좋고요. 또 귀를 파는데 이제 귀가 가렵고 진물이 나고 귀가 먹먹한 청력 저하 증상이 생긴다면 꼭 병원을 오셔서 진료를 보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병원에 와서 귀를 파야 돼요. 병원에서는 귀를 직접 현미경이나 내시경으로 보면서 제거하고 피부에 자극 없이 치료를 하거나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기지를 처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귀의 웨이도염이나 염증은 치료는 어떻게 하나? 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지지 않게 해야 치료가 됩니다. 물론 급성 염증인 경우에는 약을 처음에는 먹어야 되지만 약을 먹을 때 낫고 나중에 또 만진다면 또 생기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귀를 만지지 않게 하는 것이 치료고요. 만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약입니다. 병원으로 오시면 귀지 청소 제가 다 해드릴 수 있고요. 다른 이비인후과 선생님도 잘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렵지 않도록 약을 들여서라도 귀를 만지지 않도록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와주세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귀를 지속적으로 파는
행동, 귀를 계속 긁는 그 행동 자체가 나쁜 습관이고 병입니다. 물론 샤워 후에 젖은 물기를 피부 자극 없이 닦아내는 것은 위생적일 수 있고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살 닦는 게 아니고 벅벅 긁는 그 행동 자체는 귀를 상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추후 귀를 막히게 하거나 다른 염증이나 2차적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하게는 그 염증이 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귀는 파야 시원한 것이 아니라 파면 아프게 되는 곳입니다. 귀지는 적당히 있는 게 정상이고 귀지는 방치하는 것이 치료입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전하는 잔소리 첫 번째, 귀 파지 마세요.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